2021년 8월 15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한 지 정확히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영만리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여러 차례 봉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매번 녹록치 않은 상황 탓에 번번이 모셔올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결국 돌아올 수 있었고 결국 현충원에 안장되었는데 문제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 영상은 정확히 홍범도 장군의 삶이 어떠했는지만 말씀드릴 것이며 이 영상을 보시고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생각들은 본인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는 1868년 평안남도 평양태생으로 평양을 지키는 동서남북 중 서문 근처에 위치한 양반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홍범도를 낳자마자 산욕으로 죽게 되었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어렵게 자라오다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사망하게 되면서 홍범도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됩니다. 이후 여기저기 양반집 머슴으로 팔려다니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홍범도는 17살이 되면서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으나 상관의 지나친 억압과 폭행으로 그를 살해하고 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 살기 위해 제지공장에 취업하였으나 잦은 임금 체벌은 기본이고 당시 유행하던 동화까지 믿으라며 이를 강요하자 공장 주인집의 삼형제를 두들겨 패고는 그대로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에 출가해 승려가 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이었던 홍범도는 그곳에서 글자를 처음 배우게 되었으며 근처 절의 비군이었던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둘은 그대로 속세로 나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함경도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된 홍범도는 사냥꾼이 되어 평범하게 포수 생활을 이어가곤 했는데 당시 홍범도의 사격술은 그 지역 일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때문에 홍범도와 함께 사냥을 다니며 포수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홍범도는 그들을 거두어들여 포계라고 불리는 포수 단체를 창설하게 되었으나 1895년 을미의병이 일어나며 상황은 급 반전되기에 이릅니다. 을미의병이 발발하자 일본은 총기 소지를 금지하며 단속하기 시작했고 포수일을 하던 홍범도는 더 이상 사냥을 다니지 못하게 되니 차라리 이 총으로 외놈들이나 때려잡겠다며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의병 활동을 시작했지만 명분상 의병이었던 것이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으며 자신을 따르던 포계 사람들을 데리고 강원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는 등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후 을미 의병의 기세가 점점 누그러졌을 때에는 의병을 해체하고 다시 포수 생활을 하다가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인해 정미 의병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또다시 총기 소지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까지 빼앗아가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함경남도 일대의 포수들을 모아 거병하기 시작했으며 약 500명 이상이 되는 의병들을 이끌고 일본에 대항하게 되니 이때 홍범도의 활약에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홍범도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1908년 그의 아내가 붙잡혀 일본에게 무참히 고문당하다 옥사하였으며 그의 두 아들 중 장남은 아내가 죽은 뒤 한 달 후 홍범도와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 차남은 홍범도와 연해주로 향하다 결핵으로 병사하게 됩니다. 대한제국과 일본이 병합되며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자 1911년 연해주로 망명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의병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며 제국파 레닌과 혁명파 케렌스키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내전이 발발하며 한창 시끄럽던 시기에 일본은 연해주를 근거지로 하는 독립군을 차단하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홍범도를 포함 당시 연해주를 근거지로 하던 독립군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적의군과 손을 잡게 되면서 홍범도가 이때 처음으로 공산당과 교섭하게 됩니다. 이후 수차례 함경북도로 진출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하며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고 1920년 봉오동 일대에서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연합하여 대한북로군독부를 창설, 홍범도는 제1군 부사령관으로 선출됩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당시 김좌진은 북만주 일대에서 한인 마을을 찾아다니며 독립군 자금을 뜯어내는 등 평판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강압적인 회유와 협박 등으로 중국 내 한인 사회에서 김좌진의 평판이 내려갈수록 청산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은 홍범도라며 그의 지위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을 꼽자면 한반도 내에서는 소련과 손을 잡은 홍범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야박한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들은 일본의 독립군 토벌과 만주 군벌과의 충돌로 그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1921년 연해주 등으로 후퇴한 독립군은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홍범도는 새롭게 창설된 대한독립군단 부총재로서 자유시 참변을 목격하였으나 이미 무장 해제를 한 뒤에 소련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의 부대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대한 영상은 해당 링크를 상단에 걸어두겠으니 클릭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1922년 소련과 일본군은 무장한 독립군 부대를 해산하는 조건으로 연해주에서 각자 군대를 불리게 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상하이 임시정부 또는 만주, 시베리아 등으로 흩어졌던 반면 홍범도는 그대로 남아 소련군에 편입되기에 이릅니다. 이때 모스크바 코민텔은 주최로 열린 극동 민족대회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은 홍범도와 따로 면담을 한 뒤 금화와 함께 홍범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해주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초상화 속 권총집이 바로 그 권총입니다. 결국 그간의 공으로 1923년 연해주 남부에서 한인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 연해주 고려인 지도자들 중 한 명으로 활동하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이루어진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고려 극장에서 고려인 연극 작가인 태장춘의 도움으로 수의장을 맡으며 연금을 받고 생활했는데, 부족함 없이 말년을 보낼 수 있었고, 태장춘의 아내 리암덕의 도움으로 홍범도 일지가 만들어져 연극 홍범도가 고려 극장에 상영될 수 있었습니다. 1941년 독소 전쟁이 발발하며 소련군을 도와 선전 활동을 하는 데에 동참하기도 했으며, 카자흐스탄에 사는 한인들 신문인 레닌 기치를 통해 젊은이들의 참전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독립군 투사들이 일본에 의해 붙잡혀 온갖 고문을 당하다 옥사한 것과는 다르게 홍범도는 그래도 평범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으며, 결국 1943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홍범도의 간략한 일대기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홍범도는 과연 공산당원인지 독립군 투사인지 아니면 공산당원이면서 독립군 투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